법학개론 13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절도죄와 강도죄가 되겠습니다. 절도죄를 보시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탈취죄가 되겠습니다.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며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점유가 되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침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침해범이며 미수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329조에서는 단순절도를 규정하고 있고 330조에서 야간 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점물을 영구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일시사용의 경우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가법에서는 상습범, 5인 이상 공동절도, 누범 등의 경우 가정처벌하고 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가족의 경우 형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순절도를 보시면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공동점유의 경우에도 타인 점유로 보고 있습니다.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재물의 개념은 관리 가능성설의 입장에서 관리가 가능한 유체물 및 동력을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점유자의 동의 하에 절취를 하게 되는 경우 양해에 해당하여 절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됩니다. 책방에서 책을 보는 척하다가 가져가는 경우, 결혼식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을 받아 도주한 경우 등과 같이 타인을 속여서 기망을 점유 침탈의 수단으로 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와의 차이점은 사기의 경우 속은 사람의 기망을 당한 자의 처분행위가 있으나 절도죄에서는 속은 사람이 처분행위가 없이 단지 기망에 의해서 침탈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되겠습니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밀접행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거나 대상물을 몰색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기수 시기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절취의 고의 외에 타인의 점유를 영구적으로 배제하고 영구적으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절취한 재물을 손괴한 경우, 절취한 재물을 돈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같이 보호법익이 동일하고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는 사후행위의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취한 예금 통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와 같이 절취행위의 기수 이후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가 3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받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이때 야간은 일몰 후, 일주일 전을 말하겠습니다. 절취의 사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때
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손괴 후 야간 주거침입 절도, 흉기후대 절도, 합동절도가 특수절도에 해당하겠습니다.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이 단순히 사용 목적으로 절취를 하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자동차 등 불법 사용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로 이를 예외적으로 처벌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절도죄와 관련해서 강도죄를 비교해보면 절도죄와 강도죄는 객체에 있어 절도의 경우 재물의 객체로 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경우에는 재물 이외에 재산상 이익도 객체로 하고 있습니다. 수단으로서 절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강도죄의 경우 폭행 협박이 수단이 됩니다. 보호법익은 절도죄의 경우 소유권이며 강도죄의 경우 재산권 이외에 신체의 완전성, 신체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나 강도죄의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갈죄와 유사하나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단지 공포심을 야기할 정도에 속합니다. 그러나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공갈죄는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편취죄로서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강도죄는 탈취죄로서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공갈죄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강도죄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 강도를 살펴보시면 33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됩니다.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소유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강도죄가 아닌 점유강취죄가 성립됩니다.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술을 먹이거나 마약, 수면제를 먹이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것도 폭행 협박에 의한 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은 재물 강취의 수단이므로 재물 취득행위 이전에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취득한 이후 폭행 협박이 행해졌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합니다. 강제력에 의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이 아닌 점유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점유를 침탈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강제력의 행사의 경우에는 강도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되겠습니다.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 강취 목적의 폭행 협박이 행해질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 강도죄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고의 이해의 불법 영득 의사, 불법 이득 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후의 행위는 불가불적 사후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강취한 예금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강도죄 기수 이후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으므로 강도죄 이외에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위 성립되겠습니다.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멘탈,
죄적 인멸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목적범으로서 주체는 절도가 되겠습니다.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재물 탈환의 수단으로서의 폭행 협박이 행위지만 강도죄가 되겠으나 절도 이후에 폭행 협박이 있으면 준강도죄가 성립됩니다. 절도가 현장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 준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겠습니다. 폭행 협박의 정도는 강도죄와 동일한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가 있습니다. 강도의 결과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발생 원인은 강도의 기회에 발생할 것을 요합니다. 강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다른 공범자는 이러한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됩니다.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겠습니다. 강도살인죄, 강도치상죄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도의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됩니다. 강도의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되지만 강도의 고의 없이 사람을 살해한 후 범행 현장에서 사망한 자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 살인죄 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것인가 절도죄가 성립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죽은 자, 사자의 생전의 점유를 침해했다고 보아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 살인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였습니다. 강도죄와 관련한 사례를 영상을 자료를 하나 보시죠.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여자친구 휴대폰 뺏었다가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은 20대 강도죄 얘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사건 내용 간략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에 네. 협박성 문자를 계속해서 여자친구에게 보냈는데 이 문자 메시지를 지우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찾아가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네. 그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이후에 여자친구가 분실신고를 하자 여자친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서 이 분실신고를 해제하고 또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서 3일 만에 여자친구 집에 우편함에 넣어놓아서 되돌려준 사건입니다. 네. 법원이 강도상해 등 적용해서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던데 강도죄 같은 거는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끔 해주는 범죄인데요.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휴대전화를 강제적으로 빼앗았고 또 여자친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강도 상해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남 물건을 이렇게 강제로 뺏으면 무조건 강도죄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자기는 이 휴대전화를 자기가 갖기 위해서 여자친구로부터 빼앗은 것이 아니라 네. 잠깐 휴대전화 내용만 확인한 다음에 바로 돌려줄 생각이었다. 따라서 자기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으므로 강도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처럼 강도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권리자를 배제하고 그 재물을 자기 소유물로 이용 또는 획득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 걸로 만들겠다라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판례의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물건을 어떤 본래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잠깐만 일시만 사용한 이후에 바로 그대로 돌려주는 경우에는 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져가서 가지려고 뺏어야지 강도죄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럼 절도랑 강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절도와 강도는 타인의 물건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요. 네. 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즉 강제적으로 뺏어왔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음식값 안 내는 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 강도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음식값을 안 내는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있는 척하면서 상대방을 속이고 뭐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값을 안 내고 강경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오히려 성립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뭐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했다면 강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준강도죄, 사후강도죄 이런 말도 있던데 이런 건 뭔가요? 중강도죄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어떤 재물 탈환에 한 것 또는 죄적 인멸을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데요.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려서 강도죄와 다른 점은 강도는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제적으로 빼앗기 위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 중강도죄는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되거나 아니면 쫓기는 상황에서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사후강도죄도 같은 말인가요, 여러분? 네네. 네. 강도죄 형량은 그런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반 강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요. 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강도상해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네. 일반 강도죄라면은 뭐 특수 강도죄 이런 것도 따로 있다는 말인 거죠? 네네. 특수 강도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서 강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해서 강도를 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해서 강도를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야간이라는 어떤 상황적인 요소, 그리고 흉기를 휴대했다는 점에서 어떤 수단의 위험성, 그리고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위협을 가할 경우 피해자에게 더욱더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도 뭐 알기는 알아야겠지만 살면서 당할 일도 할 일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법학개론 13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